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둘째 주 복지TV 전남방송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 각 지역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전라남도가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디지털 기술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 지원에 나섰습니다. 스마트폰 활용은 물론 무인기기 사용까지 어르신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과정이 마련됐습니다. 교육은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실습형 수업과 마을 단위의 상시 지원 체계, 그리고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전라남도는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을 높이고 지역사회 속에서 지속적인 지원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입니다. 김재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남도가 어르신들의 디지털 소외 방지를 위해 어르신 디지털 온 동네 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번 교육은 디지털 배움터 전남 특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찾아가는 시니어 디지털 톡톡과 어르신 디지털 동행, 키오스크 체험존 등 3가지 과정으로 구성됐습니다. 찾아가는 시니어 디지털 톡톡은 3인 이상이 신청하면 경로당이나 복지관 등 노인시설을 직접 찾아가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 활용법을 실습 중심으로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어르신 디지털 동행 과정은 마을 이통장을 디지털 조력자로 양성하는 교육입니다. 이 통장 회의를 활용해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모바일 행정 서비스 이용법까지 실생활 중심의 교육을 진행하고 마을 어르신이 필요할 때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 시군별로 무인 기기를 임차해 운영하는 키오스크 체험존은 어르신이 실제 생활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무인기기 사용법을 직접 익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교육을 통해 어르신의 디지털 자립 능력을 높이고 마을 단위에서 지속적으로 디지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2025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가 막을 올리며 2달간의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개막 무대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공연으로 꾸며져 관객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국내 유일의 수목 비엔날레인 이번 행사는 문명의 이웃들을 주제로 세계 각국 작가들이 참여해 목포와 진도, 해남 일원에서 전시와 학술,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전남을 세계 속 20개 도시로 알리는 이번 축제를 이운서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2025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가 목포 문화예술회관에서 개막식을 열고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개막식은 비엔날레의 비전과 주제를 담은 영상 상영으로 시작해 타악 연주와 소리, 무용, 가야금 무대가 이어져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장면을 선보였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수목이 차세대 K 콘텐츠의 주역이 될 것이라며 목포, 진도, 해남이 수목으로 가득한 갤러리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내 최초이자 세계 유일의 수목 비엔날레인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는 올해 4회째를 맞아 문명의 이웃들을 주제로 열립니다. 20개국에서 83명의 작가가 참여해 오는 10월 말까지 목포와 진도, 해남 일원에서 수목 대제전을 펼치게 됩니다. 윤재갑 총감독은 수목은 과거의 유산을 넘어 동시대와 호흡하는 살아있는 언어라며 이번 비엔날레가 전남을 세계 속 20개 수도로 세우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과 전통미술관 등 6개 전시관에서 주요 전시가 열리며 학술 심포지엄과 작가와의 대화, 아트버스킹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전남을 세계 속 20개 도시로 알리는 이번 축제는 2달 동안 열기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윤서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신안군이 정부혁신 분야에서 국내
최초 최고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무용고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공영 장례 제도가 사회적 배려와 존엄의 가치를 실현한 모범 사례로 인정받은 겁니다. 지자체가 직접 장례를 주관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고인의 존엄을 지키고 유가족의 부담을 덜어 사회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 전국으로 확산되며 장례복지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김재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안군이 2025 정부혁신 최초 최고 인증패 수여식에서 공영장례로 국내 최초 사례에 선정됐습니다. 이 인증은 국민 편의와 안전을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한 혁신 정책 가운데 최초성과 최고성을 인정받은 사례에 수여됩니다. 신안군의 공영장례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 사망자의 장례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07년 5월 전국 최초로 도입됐습니다. 이는 열악한 지역 여건 속에서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이들을 존중하기 위한 시도로 고인의 존엄을 유지하고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습니다. 더불어 지역의 사회적 연대 가치를 확산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신안군의 공영장례 정책은 전국적으로 확산돼 현재 15개 광역자치단체와 217개 기초자치단체가 공영장례 조례를 제정하거나 제도를 운영 중이며 장례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신안군 관계자는 소외된 이 없이 모두가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군민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복지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아이들이 드론을 직접 다루고 즐기며 미래의 꿈을 키워갈 수 있는 특별한 체험 공간이 고흥군에 들어섰습니다. 군은 지역 주민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위한 준비에 나섰습니다. 이번 시설은 단순한 놀이를 넘어 드론 교육과 진로 탐색까지 아우르는 복합 공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동과 체험장, 드론 교육장과 축구장까지 갖춘 이곳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다목적 시설입니다. 앞으로는 어린이집과 학교 단체 프로그램과 더불어 각종 드론 관련 행사가 정기적으로 열리며 지역의 대표적인 체험 교육장이 될 전망인데요. 오는 23일 정식 개관을 앞둔 드론 체험 놀이터 소식을 김정현 기자가 전합니다. 아이들이 미래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인 드론 체험 놀이터가 고흥군에 들어섰습니다. 고흥군은 고흥읍 등암리에서 실내 드론 체험 놀이터 준공식을 열고 개관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준공식에는 공영민 군수와 군의원, 지역 기관 단체 관계자, 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총 사업비 56억 원을 투입해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1층은 어린이 놀이존과 야외 드론 체험 공간이 마련됐고 2층에는 드론 교육장과 드론 축구장이 들어섰습니다. 고흥군은 이곳이 단순한 놀이시설을 넘어 드론 관련 진로 탐색과 체험형 교육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드론 체험 놀이터가 준공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 어린이들부터 우리 고흥에서는 좀 드론에 친숙해지고 드론 인재로 좀 길러보기 위해서 이 어린이 놀이터가 준공을 한 겁니다. 군은 앞으로 관내 어린이집과 학교와 연계한 단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드론 관련 행사도 정기적으로 열어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실내 드론 체험 놀이터는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23일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전남 도민들을 위한 정치 1번지, 전남 정치의 흐름을 함께 짚어보는 정치다락 시간입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전남의 삶을 돌보는 분들과 더 가까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전남 정치다락입니다. 오늘은 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을 모시고 이따 사건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교제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반갑습니다. 예. 요즘 날씨가 너무 더운데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 기후위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앞으로 미래 세대가 살아갈 세상이 참으로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예, 잘 견디고 계시죠? 네. 예. 먼저 대담에 앞서서 전국에 시청을 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과 또 순천 시민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입니다. 현재 제9대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의정 활동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계신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네, 의원님, 최근 교제폭력과 스토킹 범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교제폭력과 스토킹 범죄는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가족과 지역사회 전체의 불안과 상처를 남긴 중대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피해자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순천시 스토킹, 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 조례는 2025년 5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네, 타 지역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고 그런데 순천에서도 이런 범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실태는 또 어떤가요? 순천에서도 스토킹과 교제폭력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순천시 스토킹 신고 건수는 25년 7월 기준 136건으로 연평균 165건이고 교제폭력 건수는 25년 7월 기준 이미 249건으로 연평균 392건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 규모는 신고 건수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데 있어 공공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시나요? 무엇보다 가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접근 금지를 통해 피해자를 즉각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피해자가 중단 없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교육과 홍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스토킹과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역시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기존 조례가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예, 기존 조례가 있었는데 이번에 또 피해 지원에 관한 전부 개정 조례안이 발의가 돼서 지금 개정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기존 조례하고 지금 현재 개정안하고 바뀐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이번 개정된 조례에는 교제 중이거나 과거에 교제했던 관계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을 포함하며 보호 범위를 넓혔습니다. 또한 피해자 범위를 동거인과 가족까지 확대해 더 많은 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순천시장이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 평가하도록 하고 신고 체계와 실적 평가를 통해 조례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가 시행되면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번 개정 조례는 스토킹뿐만 아니라 교제폭력까지 그리고 피해 범위를 동거인과 가족까지 확대해서 훨씬 다양한 상황에서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또한 신고, 협력 체계 강화를 통해 피해 상황에서 신속한 개입과 보호를 보장하고 더 나아가 심리, 법률 상담, 보호시설 지원 등 구체적 사업이 명시되어 있어 피해 직후부터 회복 단계까지 연속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러한 스토킹 범죄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현 사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이제 개정이 되고 또 시작이라면 남은 과제는 또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번 개정 조례는 시 차원의 대응 근거는 마련되었지만 최근 교제폭력 사건이 심각해지는 만큼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첫째, 법적으로 교제폭력을 직접 규제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최근에 발의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조속히 통과되어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의원님 오늘 의미 있는 말씀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복지TV 시청자분들과 순천 시민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먼저 순천시의 안전과 복지에 늘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복지TV 시청자 여러분과 순천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순천시 스토킹 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는 시민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피해자가 안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제도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위험 신호에도 귀 기울이고 함께 노력할 때 더 안전한 지역사회가 만들어집니다. 저는 시의원으로서 폭력과 범죄 없는 순천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순천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방면에서 활발한 활동하고 계시는 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몽골 울란바토르를 방문해 문화와 경제, 환경 분야 협력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양 지역은 나무 심기 행사와 우호 교류 협약 등 한국 주간 행사 참여를 통해 경제, 관광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방문으로 전남 브랜드를 알리고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할 계획입니다. 2025 여수 국제미술제가 오는 30일까지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미술제는 서물, 시간과 기억이 겹치는 복합적 장소로 재해석하며 국내외 작가 69명이 회화, 설치, 영상 등 2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시장과 해양, 야외공원 곳곳에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시민과 관광객이 예술과 자연, 인간과 섬이 만나는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순천시에서 열린 2025 영호남 자매시군 우정 한마당에는 순천, 진주, 고흥의 농업인 5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후계 농업 경영인과 여성 농업인 대회를 겸해 새 시군 간 우위를 다지고 농특산물 교환과 교류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또 진주시와 고흥군 연합회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전달하며 지역 상생과 농업 발전을 응원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추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전남의 사건 사고 소식을 전하는 전남사건 집입니다. 최근 전동 오토바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보급이 늘면서 리튬 이온 배터리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125건의 배터리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충전 후 분리하고 직사광선을 피하며 부풀거나 변형된 배터리는 즉시 교체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켜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남사건집의 이단비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전동 오토바이와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용 이동수단의 보급이 늘면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국내 개인형 이동장치 보급량이 약 13만 대에 이르며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125건의 배터리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고 충전 효율이 뛰어나 스마트폰과 노트북, 전동기기 등 다양한 장치에 활용됩니다. 하지만 충전 과정에서의 과열, 외부 충격이나 손상, 혹은 제조 결함이 발생하면 순식간에 발화하거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열폭주 현상이 시작되면 짧은 시간 안에 불길이 번져 대형 화재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큽니다.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충전이 끝난 뒤 배터리를 충전기와 분리해야 합니다. 또한 습기가 없는 곳에서 보관하며 직사광선은 피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비상구 주변이나 가연물 근처에 두지 말고 부풀거나 변형된 배터리는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배터리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반드시 교체해야 하며 불법 제조 제품이나 저가 충전기 사용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누구나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위험입니다. 작은 부주의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는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남사건집의 이단비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트렌드를 소개하는 트렌드 열람실입니다. 최근 학교에서는 태블릿과 스마트 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AI와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 맞춤형 수업을 듣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와 학습 자료도 이제는 글과 그림뿐 아니라 영상, 퀴즈,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오늘은 변화하는 교육기기와 최신 학습 트렌드에 대해 김선아 캐스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딱! 트렌드 열람실의 김선아입니다. 과거에는 학교 교실에서 태블릿 같은 전자기기를 볼 수 없었습니다. 종이 교과서로 수업을 듣고 휴대폰이 있는 학생들도 수업 시간에는 사용할 수 없었는데요. 무거운 책가방에 교과서와 문제집을 한가득 넣고 다니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종이책 대신 태블릿 PC를 펼쳐놓은 학생들의 모습이 더 익숙한 풍경이 됐는데요. 오늘은 교육기기의 변화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펴보고 최신 트렌드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모든 학습은 종이교과서와 참고서가 중심이었습니다. 집에서는 백과사전이나 문제집 세트를 들춰보며 공부했고 학교에서는 칠판과 분필이 전부였죠. 그러던 2000년대 중후반 인터넷 강의와 전자사전이 등장하면서 조금씩 디지털 기기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과서가 주된 도구였고 디지털은 보조도구에 불과했는데요. 이런 와중 2010년대 들어서는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보급되면서 분위기가 크게 바뀝니다. 학생들이 직접 태블릿으로 필기를 하고 인강을 보며 학습하는 모습이 일상화된 겁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스마트 교과서를 시범 도입하며 새로운 교육 방식을 시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찾아오자 모든 게 급격히 변했는데요. 교실이 사라지고 온라인 수업이 당연해지면서 태블릿과 노트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품이 됐죠. 그렇다면 지금 2025년의 교육기기 트렌드는 어떤 상황일까요? 현재 교육 현장은 AI와 몰입형 기술로 한층 더 진화하고 있습니다. AI는 학생의 학습 수준과 속도를 분석해 맞춤형 학습 경로를 제시하고 자동 채점이나 학습 자료 제작까지 도와주고 있는데요. 또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기술은 역사 속 현장 체험이나 과학 실험을 실제처럼 경험하게 해주며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학습 방식도 변했는데요. 짧고 집중적인 마이크로러닝, 게임처럼 보상 체계를 접목한 게임화 학습이 학생들의 몰입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학습 데이터를 분석해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학습 분석 시스템도 확대되고 있죠. 이런 과정을 거쳐 현재는 디지털 교과서와 스마트 교실이 보편화됐습니다.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다니던 시절에서
이제는 AI가 함께 공부하는 시대로 교육기기의 변화는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한층 더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트렌드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열람실 전남 지역의 문화와 작가를 소개하는 문화가 소식입니다. 정하연 신아람 작가는 흙과 손끝으로 도자기를 빚으며 일상 속에서 편안함과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작품을 만듭니다. 그들의 도자기는 쓰임새와 아름다움을 모두 갖추어 보는 이의 마음에도 작은 쉼을 선사합니다. 그릇 하나하나에는 작가의 정성과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섬세한 손길과 오랜 시간 쌓인 경험은 작품 속에 그대로 녹아 바쁜 일상 속에서 마음을 다독이는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오늘은 두 작가가 흙과 마주하며 만들어가는 조용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하연 신아랑 작가를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흙과 불이 만나 탄생하는 도자기는 수천 년을 이어온 전통공예이자 일상 속에서 우리의 손과 식탁을 지켜온 생활예술입니다. 단단하면서도 부드럽고 실용적이면서도 아름다운 그 매력은 시대와 유행을 넘어 지금도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흙을 대하는 마음에 진심을 담는 두 사람. 오늘의 주인공 정하연, 신아랑 작가입니다. 저희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아이돌처럼. 네. 네. 하랑 작업실에서 하를 맡고 있습니다. 하. 안녕하세요. 하랑 작업실에 랑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랑이에요. 네, 저희 이름에 한 글자씩 따서 하랑 작업실이 되었습니다. 기본을 바탕으로 기초를 탄탄히 다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말하는 이들은 한 번의 성급함이 작품의 완성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흙 한 줌에도 정성과 마음을 불어넣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덥거나 춥거나 할 때는 히터와 에어컨은 사용이 많잖아요. 그 바람 때문에 흙이 굉장히 빨리 건조가 돼요. 그래서 흙이 정말 바스라지기도 하고 생각보다 빨리 건조되는 바람에 맞게 성형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초반에는 생겼었어요.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함께 지닌 도자기는 생활 속에서 불편함 없이 쓰이면서도 오랫동안 눈길을 끕니다. 그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 작가는 오늘도 흙과 마주합니다. 요즘 같이 바쁜 현대사회 또는 반복되는 그 무료한 일상에서 저에게 오롯이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없기도 하고 또 만들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흙을 만지는 동안에는 오롯이 나에게 집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것에 방해받지 않고 흙을 빚는 동안에는 나 자신과 교감할 수도 있고 또 밖에서 내내 불안했던 내 마음을 어루만져주기도 하고 또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작품 앞에 서면 분주하게 달리던 시간이 느려지고 숨결이 차분히 고르며 평안이 번져옵니다. 너무 예쁘기만 한 작품보다는 저희는 생활 속에서 편리하게 그냥 마구마구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을 저희는 만들고 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를 다른 이에게도 전하고 싶어 오늘도 흙을 빚습니다. 이렇게 도자기는 생활 속 도구를 넘어 마음을 기댈 수 있는 작은 쉼터가 되고 말없이도 위로를 건네는 벗이 됩니다. 흙을 빚는 손길에는 기본을 지키는 엄격함과 진심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도자기는 시간이 흘러도 빛을 잃지 않습니다. 시간을 견디는 도자기처럼 우리의 삶도 단단해지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이세아입니다.
처서가 지났지만 아직도 더위가 느껴지는 9월 둘째 주입니다. 몸과 마음 지치지 않게 하루 속 작은 여유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곳곳의 이야기를 담은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칩니다. 앞으로도 전남의 다양한 소식과 현장을 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